이걸 이렇게 했어? 아, 너 왜 그랬어? 억울해. 야, 됐어. 이리 줘. 내가 할게. 묵혀뒀다 혼내거든요. 이렇게 더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시간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말하기 고충의 주제는 질책이에요. 질책. 이제 제가 이게 몇 편을 하다 보니까 모든 말하기는 상대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가 뭐가 돼도 질책하는 순간 질책하는 방법, 당했을 때의 기분 이게 다 쌍방간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진짜 말하기는 대화다. 중요한 걸 깨달으셨네. 그러니까 제가 강작가님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자, 일단 그런 의미에서 주제는 키워드는 하나지만 양측의 이야기를 늘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풀어보는 그렇죠. 걸로 해법을. 네. 사연 하나 일단 읽어드릴게요. 보고서 초안을 후배가 작성했어요. 회의도 같이 했고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두 가지식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알겠다고 했고 그런데 결과물이 영 기대 이하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했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혼을 좀 냈죠.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하고 저도 길게 할 일 건 아니어서 다음부터는 이해 안 되면 물어보고 작성하다가도 헷갈리면 물어보라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표정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잘못했으니까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위고참한테 들었는데 제 지적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다나 자존심이 엄청 상했답니다.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쳐다보는 느낌이랄까?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는데 눈치를 봐야 하나요? 정말 요새 선배하기 힘듭니다. 선배하기 힘듭니다. 동감해요. 그런데 후배하기도 힘드십니다. 두 배 동감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례의 경우는 정말 저는 많이 너무 많아요. 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질책을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잘못했을 때 꾸짖는 방식. 그 사람이 그거를 깨닫고 마음의 상처를 안 입을 방법은 없지만 마음의 상처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는 거. 좋은 지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슨 합법에서. 지적하는 거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된다. 제가 늘 아내한테 당하는 건데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두루뭉실하게 예를 들어서 맨날 너는 이렇게 술을 먹고 돌아다녀. 요새는 끊으셨는데. 왜 맨날이 아닌데 매일 먹지는 않잖아요. 일주일에 이번 주일만 해도 몇 번이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번 마시죠.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 혼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억울하거든요. 두 번째는 고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 효과도 없고 반감만 삽니다. 예를 들자면 성격 같은 거. 너 성격이 왜 그래? 그리고 이미 지나버린 일. 학교 다닐 때 뭐 했어? 이러면서 질책하는 거 있잖아요. 세 번째는 내로남불 질책입니다. 쥐도 그러면서 대부분은 그런 경우 많아요. 혼나는 사람도 못하는 것을 아니, 혼내는 사람도 그걸 이제 혼나는 사람에게 요구하고 강요하는 거. 이 내로남불식. 그리고 네 번째도 많이 제가 직장 다니면서 경험해봤는데 책임 전가를 위한 질책.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너 왜 이걸 이렇게 했어?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자면 윗사람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은 그 사람 있는 데서 저에게 너 왜 그랬어? 그래서 화살을 저한테 확 돌려버리는 거죠. 그 지난주에 부장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일관되지 않는 거. 일관되지 않는 거.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니 왜 또 이거 갖고 지적질이야? 그 일관성은 이 사람한테는 오케이를 해놓고 저 사람한테는 지적질을 하는 경우. 제가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터져. 아마 지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세 종류의 상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아예 질책을 생략하고 야 됐어 이리 줘 내가 할게. 질책 없이 자기가 처리해버리는 경우. 이거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기분 안 좋죠. 안 좋아요. 두 번째 유형은 질책을 해요. 근데 그분은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질책을 통해서 막 쥐어짜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적질하고 질책하고 꾸중하고 그런 걸 보통 이제 훈계라는 명목하에 네. 예, 너를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계속 쥐어짜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책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얻어내려는 그걸 자기가 차지하려는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 예, 예. 일단 세 번째 유형이 제일 좋았는데요. 실력이 있으면서 이제 질책하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네. 질책을 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 사연 앞에 들려드린 거요. 글만 주신 사연만 보면 네. 이분은 아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을 갖고 얘기해야지 두루뭉실하면 안 된다는 걸 첫 번째로 하셨는데 이분은 일종의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팩폭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팩트 폭격. 팩트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실수한 부분을 콕 집어서 조목조목 해주는 거여야 하는데 우리 작가님 말씀드리려면 근데 이분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다시 지시를 해서 알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은 마음에 안 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니 솔직히 요새 팩폭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함부로 사실은 팩폭을 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 거죠.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를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질책하면서. 하나는 제발 좀 퇴로를 열어놓고 쥐잡듯이 하지 말고 질책 당하는 사람이 좀 도망할 구멍을 네. 좀 여지를 두고 좀 해달라. 조목조목 막 다 따지고 달라드는 게 이게 질책을 잘하는 거고 그런 거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당하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서 퇴로를 좀 열어줘라. 또 하나는 내가 사실 10개 잘못했는데 네네. 이분이 7개만 지적을 해. 조목조목 빠뜨린 게 있어. 네. 자기는 알아요. 그럴 때 그 네. 7개 지적해 주는 게 고맙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진짜 고수는요. 네. 7개 다 알아요. 아. 다 알지만 다 써먹지 않습니다. 네, 서너 네. 개는 눈 감아줘. 이 눈 감아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 감아주는 거. 품격 있고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다면 대통령의 글쓰기. 질책은 하루를 재우고 하는 게 좋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당일 보는 대로 지적하면 아무래도 감정이 섞이기 마련이고 의사표현도 덜 정리돼 있기 쉽죠. 하루를 재우고 대사를 어느 정도 준비한 다음 합니다. 요즘은 그가 들을 시간이나 그의 형편도 감안합니다. 월요일에 질책사항을 발견하고 화요일 나의 준비는 돼 있으나 그가 들을 상황이 아니면 출장을 간다든가 휴가는 물론 업무에 바빠. 그러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합니다. 덤덤하게 얘기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정적 질책으로 떠나보내고 배운 교훈입니다. 그분은 거의 도인 수준이네. 일단 C레벨 같고요. 득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라는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해서 효과적일 수 있고 어느 건 좀 묵혔다가 한 뒤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 대부분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지적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사안이 중하고 네. 그런 거면 좀 묵히는 게 맞죠. 그게 묵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첫 번째는 화를 좀 사귀는 시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역지사지 해보는 저 사람도 사정이 있고 그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하루만 묵히면요 그걸 이해하게 돼요. 제 아내하고 싸워보면 알아요. 싸워보면은 제 아내가 그걸 잘하는데 묵혀뒀다 혼내거든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나도 이제 그 순간을 잠깐 참아보면 아내도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아내도 입장이 있구나. 어떤 질책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질책은 혼자만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고 예를 들자면 근태가 너무 안 좋아. 근데 이 근태 문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야. 그 사람을 질책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경고가 되고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그런 경우는 다 있는 데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실력이 없고 뭐 이래서 하는 질책은 그건 절대 다 있는 데서 하면은 이 사람의 정말 자존심의 문제고 오히려 더 주눅들게 만들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이래서 질책의 효과가 전혀 없죠. 저는 질책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질책할 자격이 있다. 두 가지가 뭐냐? 우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질책하는 것은 그냥 갑질이다. 갑질.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그걸로 사실은 실력으로 질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그냥 윗사람이니까 질책한다.
이게 되면은 저는 네, 이게 갑질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약속을 아주 빈번히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느 경우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면은 안 먹히지. 자기는 그다음에 근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사인데 근태가 안 좋은 자기 그것도 있으면서 근태 안 좋은 후배에게 뭐라고 하면 먹힐 그게 이제 리가 내로남불이. 없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 평소에 덕을 쌓아둬야 돼요. 질책은 점수 깎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벌어둔 거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질책 한번 할 때. 아니 질책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딨어요. 모든 건 다 억울한 거예요. 나만 잘못이에요? 질책을 당할 때 보면 내가 잘못한 거 이상으로 당해. 억울해. 그리고 아까 이제 일관성 얘기도 했지만 좀 공평해야 됩니다. 질책은. 근데 솔직히 직장생활 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거든. 똑같이 잘못을 해도 그놈이 하면은 과도하게 혼내게 돼. 해당 사안 딱 그 사안에 국한해서 질책을 해야지. 예. 이걸 가지고 막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넌 매사가 그래. 이것만이 아니야. 내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이렇게 말이에요. 돼요. 말하다 보면. 그 말 자체는 참 딱 그거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대통령실 청와대 근무하시면서는 혹시 혼났던 경험 내지는 행정관에게 혼내켰던 경험? 저는 행정관 혼낸 적 없고 그럴 예, 자격이 없으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실력이 부탁하고 이런 입장이어서 실력이 굉장한 두 분 대통령. 그렇죠. 그분들은 혼낼 자격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는 직접 구두로 많이 이제 혼이 났는데 혼나는 게 그렇게 고깝거나 예. 서운하거나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실력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저에 대한 그래도 일말의 애정. 대통령은요 마음에 안 들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굳이 계속 쓸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인사하면 되죠. 인사하면 돼요. 근데 인사를 않고 5년간 계속 혼내는 것은 저를 무슨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네. 가르치려고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저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러니까 질책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애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근데 말은 꼭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너를 그나마 내가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야. 이 말도 하는 거야. 누가 너한테 이런 말 해줘.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바탕에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 정말 일을 잘하고 싶어서 잘하려면은 내가 잘해야 하잖아요. 저의 어떤 개선과 변화를 위해서 꾸짖는 거, 질책하는 것은 그분의 일의 열정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질책을 주로 질문으로 하셨어요. 계속 물으면서 스스로 깨닫게 내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예. 서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을 정말 존경하셨네요. 대통령께 혼났을 때 네. 바로는 아니지만 다음 기회에 만났을 때는 반드시 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 질책한 사람도 미안하거든요. 네. 미안하기도 하고 덜어드려야지 부담을. 예. 그 질책한 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걸 담아두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건데 뭐. 바꾸면 되는 거지. 네. 그게 막 질책한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게 표정으로 드러나고 서로 불편한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질책하는 사람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네. 화를 내는 것은 일과 관련 없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에서 비롯되면 화가 되고요. 꾸짖는 내용이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한 자기의 이해와 관련돼서 꾸짖는 것은 화를 내는 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집에서 뭔가 안 좋은 일로 아침부터 되게 인상 쓰고 와가지고 요즘도 그럴까요? 뭔가 꼬투리 잡히면은 너 좀 이리 와봐. 화를 풀어. 이 질책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부터 방법까지.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잠깐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세요.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확 올라왔을 때 네. 잠깐 이리 와봐 이러지 마시고 네. 잠깐 인터벌을 두고 부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뭐 네. 아내한테 이제 네. 혼나본 경험으로 전 4단계로 이제 혼납니다. 네. 4단계 거치면 됩니다. 네. 1번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죠. 넌 이게 문제야. 두 번째, 그 문제로 인한 영향을 얘기하죠. 그걸로 인해서 너도 이런 점이 안 좋고 나도 이런 게 안 좋아. 그래서 문제가 실적이 떨어져. 그로 인한 영향. 회사가 안 좋아지면 뭐 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영향이. 네. 세 번째가 부탁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으니 이렇게 좀 해줘. 너 맨날 술 처먹고 다녀서 너 건강도 안 좋고 나도 속상하니까 술 좀 이만큼 줄여줘. 그다음에 마지막 보듬음이 저 늘 혼날 때 대통령도 보듬어 주시고 그랬거든요. 내 마음 알지? 위로와 위로일 수도 있죠. 보듬는 거. 뭐 이렇게 지적하고 뭐 하면서 손상된 네. 관계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다독다독하면서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마무리를 그렇게 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지적을 하면서도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살피는 과정에 드디어 마지막은 보듬는 것까지. 질책당한 일 하지 말고 삽시다. 그리고 라고 혼나는 하고 사람 마지막은 이제 반성과, 네, 반성과 이제는 이제 마음에 담아주자. 변화. 이제 그만해. 저 재미없어지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질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강원국의 말하기 구충 상담소. 야, 이거 너무 진부하다. 여기까지.